확률의 정의. 확률이라고 하는 게 이제 확률이라고 하는 게 어떤 저 확이 예상한다는 뜻이에요. 저 확자가 예상한다는 뜻이고, 율이 비율이라는 뜻이죠. 예상할 수 있는 비율이라는 뜻이고, 예상을 하려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무슨 일을 벌어지게 하는 것들을 시행이라고 합니다. 시행. 그죠? 시행이라고 하는 게 꼭 반드시 어떤 행위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시행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조사하는 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건 실험, 우리가 대부분 얘기하는 확률은 실험, 그죠? 뭐 주머니에서 공을 꺼낸다거나 뭐 카드를 뒤집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죠. 근데 실제로는 뭐 조사나 관찰 이런 것도 시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인구조사 같은 거, 그죠? 비 오는 거 이런 건 관찰이죠. 내가 실험을 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에서 다루는 건 주로 이런 일을 하지만 이런 것들을 다 시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시행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정하기 나름이죠.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어쩌고 저쩌고 이랬어. 그러면 몇 번 던졌다라는 얘기가 없지. 그럼 그 시행에 대한 횟수에 대한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주사위를 한 번 던졌다. 그럼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네. 6가지밖에 없지. 내가 계속 던져서 몇 번 던지는 게 아니라 한 번 던졌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그 어떤 결과가 한 개짜리밖에 안 나온다는 뜻이죠. 주사위를 한 번 던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지?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그죠? 6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하나가 나오는 거고, 내가 만약에 주사위를 2번 던지는 걸 한 번의 시행으로도 볼 수 있는 거지. 어쩔 때는. 그때는 이제 짝을 맺겠죠. 첫 번째 나온 게 뭐 나오고 두 번째 나온 게 뭐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한 번 던지는 건 아니지. 그지? 수십 번이고 수백 번이고 던지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걸 다 따지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뭐 주사위를 2번 던졌다 그랬어. 그럼 2번 던졌다라는 게 한 번의 시행이다라는 뜻이에요. 한 번의 시행. 그럼 한 번의 시행을 했다 이거. 그럼 사건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일이 벌어진 걸 사건이라고 해. 무조건 아무거나 다 사건이죠. 벌어지는 일을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내가 1, 2가 나오는 경우 이렇게 하죠. 첫 번째는 1이 나오고 두 번째가 2가 나오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건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뭐 이제 요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여기 어느 속에서 나오고 우리가 그걸 이루기 위해서 뭘 만들고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뭐 이제 실질적으로 이것들을 물어보는 얘기들은 별로 없는데,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건 사건이 속해 있는 전체의 경우. 자, 내가 주사위를 2번 던지는 경우라고 했어요. 그죠? 2번 던지는데 내가 한 번 던졌어. 한 번 던지면 1, 1 이렇게 나오죠. 1, 2 요런 애들이 이제 짜잘한 애들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나올 수 있는 게 1, 1, 1, 2 해서 6, 6까지 있죠. 그죠? 내가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애들. 이거 이제 잘못 쓴 건데, 이거 몰라도 돼. 이거 없어도 돼. 이거 없어도 돼요. 이거 없고요. 이거 다 없어요. 이것도 다 없고요. 이것도 다 없어요. 그냥 1, 2부터 그냥 6, 6까지 그냥 이게 원소야. 어? 6, 6까지. 그럼 요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이 다 들어와 있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런 걸 이제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본 공간. 시행, 표본 공간. 그럼 그 안에서 이제 근원 사건,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을 이제 뽑아서 하나의 사건들이에요. 하나의 사건. 요거 하나가 일어나는 사건을 이루는 집합. 요런 걸 이제 근원 사건이라고 그러죠. 하나짜리들. 하나씩 있는 것들. 어? 그럼 전 사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아래에 있는 걸 그대로 다 모두 일어날 수 있는 게 이제 전사건이 되는 거죠. 전사건. 그러니까 전사건하고 표본 공간은 같은 거냐? 그렇진 않아요. 이제 표본 공간은 요걸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부분 집합들을 모아놓은 게 표본 공간이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짜리를 던졌지만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건 시행 횟수하고 상관이 없이 존재를 해요. 시행 횟수하고 상관이 없이.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이제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거 안에서 이렇게 뽑아오는 거니까 부분 집합들, 그러니까 전사건의 부분 집합들을 모아놓은 게 표본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공사건은 이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죠. 전사건은 이건 반드시 일어나는 거고, 공사건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뭐 이제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뭐 여기는 뭐 그냥 개념적으로 그냥 그렇고, 시행하고 사건이라는 것만 명확히 알고 있으면 된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제 사건 간에서 우리가 이제 사건 간에 어떤 관계가 존재하겠지. 그래서 뭐 합사건, 뭐 집합이에요, 다. 이게 어차피. 그지? 방금 전에도 봤지만 사건들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집합으로 다 표현을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다 집합이니까 합사건, 곱사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합집합, 교집합, 배반사건이라는 게 서로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집합이 여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집합하고 거의 1대1 매칭이 되지, 그지? 그래서 뭐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가 나오거나 3의 배수가 나온다 그러면 짝수가 나오는 게 여기, 홀수가, 3의 배수가 나오는 게 여기. 그러면 이제 두 개 겹치는 거 빼주고 하면 4개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합사건, 그러면 이제 사건의 수를 집합으로 나타내면 당연히 우리는 A 합집합 B는 일단 A 합집합, B 합집합 빼기 A 교집합 B가 되지. 그치?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확률을 얘기할 거니까 뭘로 나눠요? 전체의 개수로 나누겠죠. 그죠? 그럼 이 전체의 개수로 나눠도 되지. 그지? 그러니까 확률하고 집합은 똑같은 거니까. 그럼 이게 뭐가 돼요? P의 A 합집합 B가 되고, 그죠? PA가 되고, 그죠? PB가 되고, PA 교집합 B가 된다. 그치? 똑같은 얘기죠. 뭐 전체로 나눈 것 뿐이니까. 동전과 주사위를 한 개씩 던져서 동전이 앞면, 주사위가 짝수일 경우의 수 그랬으니까 뭐. 동전은 앞면만 무조건 나와야 되니까 한 가지, 뒤에 게 이제 3가지 나와서 이제 3가지 나오는 거. 자, 이제 배반 사건과 여사건이 있는데 이거 이제 가끔 헷갈리기도 하는데, 배반 사건은 교집합이 없으니까 대부분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교집합이 없죠. 여사건은 나머지 전체거든. 그러니까 배반 사건이면 여사건이냐? 당연히 아니죠. 배반 사건이라고 나머지 전체는 아니잖아. 교집합이 없다는 거지. 여사건이면 당연히 배반이죠. 교집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배반 집합이냐 아니냐는 이제 서로를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죠? 자, 확률, 예상하는 비율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 중에 내가 알고자 하는 사건의 비율. 동전을 한 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건 전체 사건분의 앞면이 나오는 사건이니까 2분의 1. 그쵸? 근데 실제로 동전을 던지면 앞면이 2분의 1이 나오나? 안 나오죠? 10번 던져서 어떤 놈은 10번 중에 9면이 9번 나올 수도 있다고. 근데 이제 우리가 왜 이런 걸 2분의 1이라고 하느냐. 뭐, 동전을 2번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이 전체 사건의 앞면의 4분의 1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확률이라고 하는 건 실제 존재하는 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면 선생님이 그 전에 얘기했던 게 그거지. 로또를 당첨하는 확률이 840만 분의 1이지만, 당첨되는 사람은 100%고, 안 되는 사람은 0%인 거야, 그냥 예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평균 같은 것도 기대값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그죠? 기대할 수 있는 정도지 실제로 나한테 돌아오는 값은 아닌 거지, 그죠? 그게 만약에 나한테 돌아오는 값이면 기대값이라고 안 하겠지.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이 정도일 것이다.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도박을 하는데 이길 확률이 97%다라고 해서 그 도박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원래는. 왜? 나는 3%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선택을 할 때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야. 1번을 선택할지 2번을 선택할지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때는 내가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그럴 때는 조금 더 높은, 기대값이 높은, 돌아오는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대값이 높은 걸 선택을 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확률 공부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본다 이거야. 시험을 봤어? 찍어. 1번, 2번, 3번, 4번, 5번을 찍어. 맞을 확률이 몇 프로야? 오지선다면. 5분의 1, 20%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 문제만 보면 20%예요. 그쵸? 근데 20%면 20%라고 하면 내가 그럼 5개 찍으면 하나가 맞나?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이건 확률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오히려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선생님이 니들한테 찍으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확실히 푸는 문제가 쭉 있었어. 그지? 근데 반드시 그 시험지에서는 1번이 5개, 2번이 5개, 3번이 5개, 4번이 5개가 나와야 돼. 근데 내가 푸는 것 중에 내가 10문제를 못 풀었는데 3번이 하나도 안 나왔어. 그럼 내가 그걸 다 3번으로 찍으면 10개 중에 5개는 맞는다라는 건 확률이죠. 그럼 반드시 일어나는 거니까.
확률 중에서도 현실값에 가까운 확률이 된다는 거죠. 그죠?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이제 기대값이 틀린 거죠. 그거는 5개 중에서 내가 안 나온 거 다 찍으면 무조건 나오게 돼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알고 지내야죠. 그러니까 확률의 종류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한 것처럼 그러면 실제로 동전을 던졌는데 누구는 10번 던져서 9번이 앞면이 나오면 그건 뭐라고 할 거며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2분의 1이 뭐라고 할 거냐라는 얘기를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확률의 종류 이렇게 나눕니다.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동일 조건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뭐 타짜가 한다거나 국가대표 선수가 하면 안 돼. 그지? 동일 조건에서 아무런 기술이나 능력이 포함되면 안 돼. 특성이 없는 거에서 무작위로 시행되는 것만을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걸 제외하고 예를 들어 뭐 양궁 선수가 10점 만점 맞출 확률 그럼 뭐 거의 다 맞추는데 그런 건 의미가 없죠. 윤진이가 쏜다거나 승민이가 쏜다거나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수학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대부분 이론적 확률. 수학적으로만 존재하고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거.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다 이거죠. 이론적으로 따졌을 때 2가지밖에 안 나오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앞면이라는 얘기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요런 거는 이제 불연속 확률이라고 하죠. 불연속 확률. 뭐 이렇게 던지기 이런 것들. 몇 번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셀 수 있는 것들. 불연속 확률이라고 그러고 연속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셀 수 없는 것들. 뭐 이렇게 관역이 있다 이거야. 관역이 있으면 요 안에는 무조건 맞춘다 가정했을 때 10점에 맞을 확률 이렇게 합니다. 그죠? 국가대표 선수가 맞추면 뭐 다 맞추겠지만 뭐죠? 세계 1위 하는 애가 하면 다 맞추겠지만 우리는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걸 쏘잖아. 화살을 쏴요. 10개를 쐈어. 10개를 쐈는데 예를 들어 홍영이가 10번을 쐈어. 쐈는데 3개가 들어가고 7개가 밖에 나갔어. 그럼 10점에 맞을 확률이 3인가? 10분의 3인가? 그건 아니죠. 10번 쏴갖고는 알아볼 수가 없지. 그럼 이제 100번을 쏘겠지. 100번 쏘면 알아보나? 모르죠. 1000번 쏴도 몰아보죠. 언제까지 쏴야 돼? 저 관역판이 꽉 찰 때까지. 더 이상 화살을 쏠 수 없을 때까지 쏘는 거예요. 그럼 누구나 쏴도 비슷한 거 아니야. 다 똑같이 나오겠죠. 윤진이가 꽉 찰 때까지 쏘나, 홍영이가 꽉 찰 때까지 쏘나, 승민이가 꽉 찰 때까지 쏘나, 뭐, 인정이가 눈 감고 꽉 찰 때까지 쏘나, 다 똑같이 나오는 거지. 그런 거는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인정이가 진짜 대단해갖고 눈 가리고 쐈는데 안에 다 들어갔어. 그런 건 확률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누구나 해도 똑같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10점 맞출 확률이 P다 그러면 동일 지점을 맞출 수 없다고 치고 꽉 찰 때까지 주면 전체 화살수분의 10점 안에 들어간 화살수만 세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화살수를 셀 수가 없으니까 뭘로 대신하냐면 면적으로 대신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 면적분에 10점이 들어갈 면적 해니까 4분의 1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지. 그지? 그럼 왜 이런 짓을 해야 되냐? 셀 수 없으니까. 셀 수 없으니까 면적으로 대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연속 확률이라고 하고 첫 번째, 셀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하죠. 셀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셀 수 없는 것들을 면적으로 대신하죠. 길이나 면적이나 부피 이런 걸로 대신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하죠. 그죠? 언제까지 쏴야 되냐? 꽉 찰 때까지 쏜다는 거죠. 또 다른 예가 뭐가 있냐면 뭐 이런 거죠. 대표적으로 하는 게 뭐 1시에서 2시 사이에 진영이하고 진한이가 만나기로 했대. 10분 이상은 안 기다린대. 그럼 어떤 사건, 이제 불연속 사건으로 먼저 생각을 해야지. 어떤 사건을 했어. 근데 진한이가 1시 15분에 왔어. 그지? 그럼 진영이는 어디부터? 5분에서 25분 사이에 오면 되지. 그러면 진한이는 1시 15분에 왔다 치고 진영이가 올 수 있는 건 1시간이죠. 1시간 중에 요 사이 20분 안에 들어오면 되니까 3분의 1이네. 그지? 근데 진한이가 여기 온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진한이가 1시 30분에 오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1시 30분에 와도 3분의 1이지. 그쵸? 그러면 이제 진한이가 오는 시간도 변하고 진영이가 거기서 오는 시간도 변하니까 그걸 이제 따로 이렇게 쓰는 거죠. 진한이가 도착하는 시간을 x라고 치고 진영이가 도착하는 시간을 y라고 치면 x, y 사이가 10분보다는 아래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죠. 그지? 10분 미만이어야지 만나는 거 아니야. 그죠? x, y 시간 차이가. 그럼 x는 0분에서 60분까지 가고 y도 0분에서 60분까지 가는 거니까 요거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정리하면 나와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문자가 2개니까 문자가 2개인 거에 관계를 알고 싶으면 집합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그걸 이제 좌표평면 위에 그리지.
그림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죠? 그러면 전체가 60분의 60에서 3600이고요. 여기가 이제 10이니까 여기가 10이고, 그러니까 여기 50에 50이니까 2500을 빼면 1100이 되죠. 만날 확률이 30분의 11이 된다는 거지. 그죠? 여기는 왜 3분의 1이었는데 왜 여기는 36분의 11이 되냐면, 진환이가 요 10분 안쪽으로 오면 여기서 넓이가 달라지죠. 여기서부터는 이게 다 폭이 얼마야, 여기서부터는. 다 폭이 얼마니? 3분의 1이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죠? 앞뒤로 10분씩이니까, 그지? 3분의 3분의 1인데, 여기 양 끝은, 여기 3분의 1이 안 되지. 요쪽하고, 그지? 요쪽하고는 3분의 1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3분의 1보다 작게 나오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3분의 1이면 답은 3분의 1이었겠는데, 양쪽 끄트머리가 잘라먹죠. 진환이가 1시 5분에 오면, 진영이가 올 수 있는 건 15분 사이야. 20분 사이가 아니라. 그죠? 진환이가 1시에 오면 10분 안에 와야 돼. 20분이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양쪽에서 잘라먹는 것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건 이론적 확률이라고 하고, 이제 실제로 이제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는 걸 하죠. 경험적. 실험이나 조사, 관찰을 통해서 하는 거. 이제 불연속 확률, 뭐 대표적인 게 뭐 아까 그런 거죠. 뭐 동전을 던져서. 실제로 던지는 거에 10번 던진다 이거야. 그럼 앞면이 나올 확률은 얼마가 나오겠지. 뭐. 이거는 그냥 그 중에 하나를 써놓은 거야. 저렇게 나온다는 게 아니라. 20번, 100번, 1000번 계속 던지면 가까워지겠지. 이론적 확률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죠. 그죠? 이론적 확률에 가까워져요. 그럼 왜 그래? 처음에 시행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동전을 하나 던졌어. 그러면 동전이 앞면이 나오고 뒷면이 나오고가 시행 횟수가 작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 예를 들어 3분의 1이었는데 내가 툭 던졌는데 4분의 2가 될 거 아니야. 변하는 양이 크죠. 일식 변하니까. 분자가 하나씩 늘어나. 그지? 분모도 하나씩 늘어나지. 그러면 밑에 분모가 작을 때는 그 1이라고 하는 게 크게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1분의 빵, 2분의 빵, 3분의 빵 하다가 하나가 턱 올라가면 4분의 5분의 1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럼 숫자가 확확 움직이지. 그러니까 초반에는 조금씩 한 회씩 늘어나는 거니까 영향이 커요. 근데 시행 횟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840만 분의 뭐 300 몇만이었는데 움직이는 게 1밖에 안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뒤쪽에 가면은 그게 움직이는 폭이 줄어드는 거지. 왔다 갔다 하는 폭이.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폭이 줄다 보니까 앞에서 일어난 사건들의 주된 영향을 받거든. 그러니까 뒤에서는 아무리 많이 벌어져도 거기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중간치기. 그래서 통계적 확률을 무한히 보내면 이론적 확률로 가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요 뒤에 통계를 공부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저거예요. 이론적 확률이라는 걸 우리가 모르지. 예를 들어 뭐 동전 이런 거는 알겠지만 어떤 거 있어. 백화점에서 여성 구두를 파는데 이게 얼마나 팔릴 건지 조사해와 그럼 확률 구해오라는 얘기잖아. 그럼 실제로 팔아봐야 되는데 팔아보면 확률을 구할 이유가 없잖아. 그지? 신발 잘 팔리는데 아니면 신발 안 팔 만들어놨어. 100만 켤레 만들면 뭐 90만 켤레가 팔릴 줄 알고 만들어놨는데 10,000켤레도 안 팔리면 쫄딱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확률을 구해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이거를 많이 만들지 적게 만들지를 결정을 하겠죠. 그러면 구두를 파는데 구두를 사갈 확률이라고 하는 게 뭐 산다 안 산다 50%다 이거는 너무 무식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험을 하죠. 그래서 리서치 조사라는 걸 하지. 미리 조사를 하는 거야. 표본을 정해서 뭐 30대 여성 요객 300명한테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된다더라. 근데 뭐 그거 조사해갖고 나온 값을 그냥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값을 변형시키는 게 이제 뒤에 가서 통계에서 배우는 거지.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걸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건 이제 복잡하게 하는 거죠. 그죠? 300명 조사해봤더니 270명 산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뭐 200명이 다 G이고 막 이래. 그러면 구두 만들면 쫄딱 망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표본을 잘 만들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이제 뒤에 가서 통계에서 배우죠. 그 전에 이제 중요한 얘기는 통계적 확률이 실질적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 생활에서는 통계적 확률이 더 중요한 거야. 경험적 확률. 근데 이론적 확률을 알고 싶어서 하는 거죠. 뭐 연속 확률 마찬가지죠. 뭐 연속 확률은 실제로 해볼 수도 없어요. 연속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지? 1억 개가 연속인가? 그것도 아니죠. 그죠? 3천억 개도 연속은 아닌 거기 때문에. 2하고 2 사이에 숫자가 몇 개인데 셀 수가 없는데
실제로 한다는 건 불가능하니까 연속 확률이라고 하는 건 뭐 존재하지도 않는다. 근데 해볼 수는 있다. 뭐 이런 거죠.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제 화살을 쏘는데 꾸준히 하다 보면 어디에 가까워진다? 거기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이론적 확률을 갖고 죽겠습니다. 거센 정리라고 하는 게 뭐 그냥 사건이 일어나는 아까 합사건에 대한 정리죠. 그래서 뭐 확률, 영어로 이제 probability라고 해서 이제 P라고 써요. 아까 이제 먼저 썼지만. 확률 probability 그래서 P라는 약자를 쓰는 거고,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는 게 전체 사건 중에 A 사건이 되죠. 그죠? 그럼 전체 사건이 일어날 확률 그러면 전체분의 전체니까 2이 되는 거고, 당연히. A의 여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나지 않은 사건. PA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게 전체 사건분의 A 여집합이 개수니까, 그죠? 전체 사건에서 개수를 빼죠. 그래서 이제 1-PA라는 거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럼 뭐 이런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이건 언제 쓰냐?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뭐 이렇게 많고 여사건이 일어나는 게 이렇게 적다면 요걸 따지는 게 훨씬 편리하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10장의 복권 중에 당첨 복권이 3장 있는데 3장을 샀는데 적어도 한 장이 당첨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적어도 한 장이 당첨된다는 건 한 장이 당첨, 2장이 당첨, 3장이 당첨되는 경우.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걸 일일이 따지는 거. 그죠? 근데 이제 어차피 한 장 되든 2장 되든 3장 되든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지. 그럼 안 되는 경우를 따져서 그냥 빼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0장 중에 3장이 당첨 복권인데 내가 산 게 안 되는 7장 중에 3장을 샀을 경우. 그걸 따져보면 그냥 24분의 7이니까 이게 당첨되지 않은 확률이니까 적어도 하나 당첨되는 건 24분의 17이죠. 이렇게 따지는 경우고 실제 이제 다 따져보면 당첨되지 않는 건 당첨제비가 아닌 7장 중에 3장을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당첨제비 2장 아닌 거 7장 중에 2장하고 당첨제비인 거 3장 중에 1장 선택하는 거. 그죠? 당첨제비 7장 중에 1장, 아닌 거 3장 중에 2장. 당첨제비만 3장. 이런 경우죠. 그죠? 그럼 전체 다 따져보면 120가지고 120가지 중에 이 경우를 따지라고 했으니까 85가지에서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여기 네모 쳐놓은 거, 그 중에서 적은 게 이게 더 적을 것 같으니까 이걸 따진 거지. 근데 어떤 경우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따지는 게 더 쉬운 경우. 또는 반대로 여집합을 따지는 게 쉽기는 한데 사고상 계산상 복잡한 애가 있어. 계산상 복잡한 애. 그럴 땐 내가 이제 취사 선택을 해야죠. 그죠? 우리가 이제 뭐 비슷한 쪽으로 얘기를 하면 뭐 그냥 명제할 때 우리가 곧바로 증명할래, 대우로 증명할래 할 때도 내가 둘 중에 하나를 취사 선택을 해야지, 그지? 원래 증명하는 P의 집합이 많으면 적으면 그냥 하고 그 Q의 여집합이 적으면 대우를 쓴다 그랬죠, 그죠? Q가 아니라 Q의 여집합이 적으면 대우를 쓴다 그랬죠. 근데 뭐 그런 경우하고 비슷한 경우예요. 취사 선택을 해야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까 썼던 건데 이제 P 합집합, 여집합 요거 집합의 개수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요거는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자, A와 B가 배반 사건이다라고 하는 건 얘가 공집합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교집합의 개수가 0이니까 확률도 0이겠죠.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합집합이 요거 더하기 요거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방금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요게 다 배반 사건이지. 한 장도 당첨되지 않는 경우고 한 장이 당첨되는 경우는 교집합이 있을 수가 없죠. 이게 다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얘거 더하기 이거였던 거야. 그냥 전체였던 거야.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교집합을 빼줘야 되잖아. 그지? 방금 전에 빼줄 교집합이 없었던 거죠. 이런 경우고 배반 사건이 아니면 당연히 이걸 빼줘야 되는 거죠. 방금 예를 들었던 건 이런 경우였었던 거죠. 왜? A라는 사건과 A 사건이 아닌 경우니까 이건 당연히 배반 사건이었죠. 그죠? 이 집합과 이 집합은 배반 사건이잖아. 이걸 우리는 여사건이라고 하죠. 그죠? 아까 했듯이. 배반 사건이면 여사건이 아니지만 여사건이면 배반 사건이니까. 한 개의 주사위가 2 또는 2의 배수 또는 3개의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그랬습니다. 그럼 확률의 정의에 입각해서 보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건 2의 배수 2, 4, 6, 3의 배수 3, 6 해서 교집합 구하면 2, 3, 4, 6 전체 집합이 1, 2, 3, 4, 6 해서 6개 중에 4개에서 3분의 2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죠?
뭐 덧셈 정리를 이용한다면 2의 배수가 나오는 게 6개 중에 3개고요. 그죠? 3의 배수가 나오는 게 6개 중에 2개고. 교집합인 6의 배수가 나오는 건 하나니까 똑같죠. 그죠? 그래서 요게 쉬운 경우가 있고 또 요게 쉬운 경우가 있어요.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게 쉬운 경우가 있고 경우의 수를 따지지 않고 덧셈 정리를 사용하는 게 쉬운 경우가 있다고.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이제 독립사건들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독립사건들에 대한 시행을 하게 되면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게 훨씬 어려워지죠. 그때는 그 사건별로 확률을 찾는 게 훨씬 쉽거든. 그럴 때는 그냥 확률의 덧셈 정리 쪽이 훨씬 더 쉽죠. 그럴 때 가면. 물론 이제 경우의 수를 따질 수 있지만 뭐 뒤에 가서 뭐 예를 들어 농구 경기를 하는데 뭐 3회에서 끝날 확률, 4회에서 끝날 5회에서 끝날 확률 뭐 이러면 그걸 전체의 경우 수로 따지려면 3회에서 끝나도 4회, 5회를 했다 치고 해야 되거든요. 뭐 그런 게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럴 땐 이제 오른쪽에 있는 덧셈 정리로 하는 게 편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 이런 경우도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진 않는다.